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산단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친환경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이른바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 평가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중소기업 특성상 도입이 쉽지 않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과제로 지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모터와 변압기 등을 취급하는 여수산단의 한 중소기업.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ESG 분야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입찰 부분에도 그런 자격이 적격 심사에 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도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외적으로, 외향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또 다른 여수산단 협력업체는 새로 짓고 있는 공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SG 경영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기업의 친환경 활동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내걸면서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분야가 됐습니다. 트럭들을 전부 다 수소나 친환경차로 바꿀 계획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설치에 좀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ESG를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별도의 친환경 설비 등을 도입하는 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부터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여수산단의 ESG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하우와 조직을 갖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ESG 경영 구축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제정된 ESG 경영 활성화 조례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던 포스코 노사에 올해 임금 및 단체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어제 조합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1,800여 명이 참여해 찬성 50.91%, 반대 49.09%로 가결됐습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주식 400만 원 지급과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등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원 가운데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대표적인 민원입니다. 4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광양시는 노선 전체가 적자 노선인 점을 감안해 수익성보다는 시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광양시의 시내버스 노선은 2019년 용역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개편된 노선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중마동과 광양읍 권역의 노선을 비롯해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까지 7가지 유형 28개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시, 순천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절반 정도인 광양시는 노선 수나 버스 대수도 절반 정도인 반면 시내버스 한 대당 서비스 인구는 훨씬 많습니다.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만 재정 여건상 무작정 증차나 증편도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이 버스가 운행하는데 적자 노선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돈을 벌려는 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발휘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함을 해소하기는 목적으로 노선 개편을. 이번 노선 개편의 주안점은 광양읍, 중마동 권역 2개 노선 신설과 아파트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옥공 노선의 증편 등입니다. 나머지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근 도시와의 광역버스 접근성 개선도 주민 기대치는 높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덕렬이 흥안이나 덕진 또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시내버스 이용도가 9번보다는 990번이나 991번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금방 이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수에서 610번입니다. 여수에서 일순신대교를 경유해서 중마동까지만 가는데 간양읍까지 연장 운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순천에서 777번. 광양시는 이용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노선 개편에 감안하겠다는 전제 아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이번 노선 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정성과 시내버스의 환승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따져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여기서 제시된 노선 체계를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에 애니메이션 등 K문화 콘텐츠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후속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시장 직속기관인 인류도시기획단을 기존 2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인류기획도시단은 정원박람회 조직이처럼 단장과 팀장이 함께 일할 직원을 선택했으며 K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국 관광객을 태운 4만 7천 톤급 크루즈선이 오늘 여수에 입항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130여 명이 탑승한 자이상이두노는 인천과 제주를 거쳐 오늘 오전 여수에 도착했으며 관광객들은 오동도와 해상 케이블카, 예술랜드 등을 둘러봤습니다. 중국발 크루즈선이 여수에 입항한 것은 지난 2016년 마리노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위축된 경기 탓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쪼개기 고용을 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는 건데 이런 흐름 속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요식업을 하는 이 업체는 종업원들의 고용 형태를 바꿨습니다. 종일 고용하던 종업원들의 일부를 일손이 부족할 때만, 또 손님이 많을 때만 고용하는 파트타임, 즉 시간제 고용으로 바꾼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손님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일용직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되니까요. 필요한 시간에만 쓸 수 있으니까. 최근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는 경기 속에서 이런 쪼개기 고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당 15시간 이하 초단기 취업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262만 명, 전체 취업자의 9%를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기간 234만 명에 비해서는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용주들로선 공공요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쪼개기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초단기 취업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불안전 고용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이런 초단기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8월 말 현재 52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2만 7천 명이 감소한 점에 비춰보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한 달 임금 격차는 166만 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되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물가 상승 압력과 저성장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게 지금의 지역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숙경 전남도 의원은 문화융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미술관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작가들은 전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역 작가들의 초대전 활성화와 도내 미술단체의 전시 공간 확대, 예술인들을 위한 입장료 할인 등을 주문했습니다. 학교 부지 이전을 추진 중인 순천 강남 여자고등학교를 두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남녀 공학 전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남 전남도 의원은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이전은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구성원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거나 의견을 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순천 강남여고는 지난 6월 학교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교 학점제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 학교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역사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A형 독감이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소아과. 이른 아침부터 대기실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열나고 머리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아프다 해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대부분 A형 독감 환자들로 단체 활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표본 감시한 결과 7세에서 12세는 43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65.8명으로 전주보다 2배가량, 13세에서 18세는 54.5명으로 전주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한 집 건너 다 아이들이 뭐 독감이나 아데노 뭐 이런 바이러스에 굉장히 고생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리 독감 접종하러 왔어요. A형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그리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는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각 자치단체 보건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형 독감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접종한다고 100% 예방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 85에서 90%는 예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예방접종을 빨리 하셔야 되고. A형 독감 유행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결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 특히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저기온은 순천과 고흥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14도로 평년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